Ray D O O kill the D O 안녕하세요. 라디오 킬더 미디어 스타 허중입니다. 네, 말투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김현진입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아서 좋은 기분이 거였군요. 좋아졌어요 지금. 기분이 좋으세요? 그렇습니다. 근데 하지만 영화판은 안 좋아서 어떡해요? 그렇죠. 예. 네. 사실 영화판 어렵습니까? 다 어렵죠 지금. 다 어렵죠. 근데 영화판도 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네. 그래서 이 기존의 제작 발표까지 다 했는데 네. 만들어지지 못하고 있는 영화들도 꽤 있고. 아휴. 그래도 뭐 요즘 아내가 결혼했다나 네. 앤티크 같은 뭐 괜찮은 영화들이 계속 네. 이 연이어서 나오고 있으니까 뭐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쭉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물론 이제 여건 자체는 나아져야겠지만 대작 영화 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좀 좋은 영화들이 그쵸? 그래도 비교적 예. 좋은 적은 규모의 옛날처럼 무조건 뭐 크게 투자해서 크게 벌어서 한탕하자 이런 거 말고 작고 탄탄한 그런 영화들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 연말까지 해서 괜찮은 영화들이 쭉 있습니다. 이 기방난동 사건 같은 영화도 굉장히 재밌게 나왔어요. 그래요? 예, 기존에 여균동 감독에게 좀 선입견을 가지신 분들도 무슨 선입견이요? 뭐 좋지 않은 선입견 뭐 가지신 분들도 저지요. 네. 재밌게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쌍화점도 사실 연말 개봉 계획이긴 했었는데 네. 많은 아가씨들이 기다리고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근데 연말에 개봉할 수 있을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어쨌든 네. 뭐 예정은 12월 말이니까 네. 한번 두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조인성 팬들이 굉장히 좀 기다리고 있는 영화기도 하고. 네. 그래서 뭐 영화판도 어렵지만 MBC가 긴축 경영을 하는 걸 보니까 그래요. 이 정도까지 어렵구나. 뭐 사실 당장 제 주머니도 어렵지만 평일 오후 시간에 방송됐던 생방송 화제 집중을 폐지하고 그 시간에 기존 프로그램을 재방송으로 우려먹기로 했다죠. 평일 오후 시간에 재방송을 한다는 건 진짜 이례적인 일인데 정말 이 체감 경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아니 무슨 우유가 한 통 2,000원이야. 2,000원이 넘어. 그 우유를 긴 거.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요즘 아침에 시리얼로 네. 이 뭔가 약간 양키적인 뉴요커네. 그렇죠. 양키적인 좀 생활 습관을 한번 다져볼까 싶어가지고 세계화 시대에 그래봤더니 우유값이 협조도 안 해주고. 콤프라스트를 먹으려고 갔는데 무슨 우유값이 이렇게 비싸. 그러면 멜라민 먹어요. 조심해야지. 깜짝 놀랐어요. Rock LV Lip Service. 첫 번째 소식이 조혜련 씨 관련된 거예요. 네. 새로운 한류 스타의 탄생이라고 해야 되나? 일본에서 개그우먼으로 또 굉장히 활발한 활동하고 계세요. 그것도 누가 받쳐주는 것도 아니고 완전 100% 맨몸으로 일군 성공이라서 더 멋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전 사실 골룸 분장하고 막 뛰어다닐 때 진짜 놀랬거든요. 그리고 뭐 태보 에어로빅도 하고. 네, 뭐 태보부터 시작해서 뭐 몸으로 부딪히는 온갖 걸 다 하시는 그런 모습이 웃기도 하고 감탄도 했지만 어쨌든 대단한 분 같아요. 일본의 공영방송이죠. 한국 네. 같으면 KBS인데 네. NHK의 오락프로에서 무려 MC를 맡았어요. 이야, 대단합니다. 예. 일본에서는 해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외국인들의 눈으로 본 일본 여행 체험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공영방송의 오락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크다 그래요. 제목이 뭐죠? 제목은 니온스 리스트라고 합니다. 니온스 리스트. 예, 뭐 보아 씨 같이 완전 기획되고 만들어진 그런 연예인도 아니고, 아니죠. 예, 배용준 씨처럼 일본에서 드라마가 완전 데이트해서 뭐 윤사마가 됐나 그런 것도 아닌데도 일본 진출 2년 만에 프로그램 MC가 됐어요. 그렇죠. 이게 기획사의 힘이 없이 콘텐츠의 힘이 없이 이런 식으로 어필을 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그렇죠. 대단한데요. 예, 또 두 애기의 엄마이시고 아내이지만 일단 가족 뭐 데려갈 순 없으니까 맨몸으로 가가지고 호지 TV 방송국에 김을 막 나눠줬대요. 난 김을. 뭐 조혜련 먹는 김을. 한국에서 왔다. 하여튼 김 좋아하시잖아요, 일본 분들이. 김을 나눠주면서 처음에는 다 냉담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자기 홍보를 하면서 PR을 해가지고 윤소나 씨 프로덕션 호리프로에 들어갔고 하루에 8시간 일본어를 공부했다고 해요. 그렇구나. 이거 대단하다. 하루에 8시간 공부할 수도 있으시겠어요? 글쎄요.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이렇게 안 했는데
진짜 대단하다. 예, 소속사 선배들의 행사라는 행사는 다 쫓아다니고 자기보다 나이가 아무리 어린 연예인한테도 무조건 선배 대접하고 90도로 절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생활을 예, 3년 가까이 하면서 하실 수 있겠어요? 못합니다. 네, 한류 스타는 뭐 틀렸구나. 네, 어쨌든 이렇게 서서히 일본에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고 이제는 한국의 히사모토 마사미다. 이분이 누구냐면 일본 최고의 베테랑 여성 개그맨 겸 진행자래요. 2급으로 소개되면서 한류 개그맨으로 자리를 잡았대요. 야, 이 기간 동안 제가 알기로는 이 3한 4일 그러니까 3일은 한국에서 네. 4일은 일본에서 이렇게 생활을 했다는데 비행기가 많이 들었겠다. 그러게 네. 대단한 것 같아요. 그쵸. 어떻게 이런 엄청 투자를 한 거죠. 거의 뭐 자기한테. 라면만 먹고 뛰었어요 분위기인데 이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하셔서 이렇게 MC까지 거머쥐시고 네.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이분이 진짜 뭘 열심히 하는 분 같다 싶은 게 다이어트 비디오를 많이 낼 때 유독 조혜련 씨 복싱 다이어트만 좀 반응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게 왜냐하면 몸이 별로 안 예뻐서거든요, 솔직히. 근데 그게 왜 안 예쁘냐면 그게 진짜 지대로 한 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설프게 대강대강 하는 거 아니고 그렇게 하면 옆구리가 진짜 좀 생기고 이렇게 선이 딱 생기는데 그걸 보니까 저도 복싱 좀 다닌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야 이분이 진짜 뭘 했다 하면 지대로 하는구나 싶어 그때 굉장히 놀랬었어요. 그런 비디오를 사시는 분들은 꼭 참고를 하셔야겠네요. 저거 보고 진짜 열심히 하면은 조혜련 씨처럼 어쨌든 뭐 5년 뒤에는 미국에 가서 또 개그를 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을 정도로 이제 포부가 크신데 어쨌든 이 짱이에요. 그럼요. 예. 5년 뒤에는 내가 미국에 가서 개그를 하겠지. 이게 절대 뻥 같지가 않아요. 진짜 우리 아가씨들한테는 이런 롤모델이 정말 필요한데. 그래요. 예, 조혜련 씨 정말 파이팅입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는 모습 참 아름답습니다. 다음 소식은 게이 발언 논란인데요. 네. 뭡니까 이게? 이거 허 기자님 할 말 많겠어요. 허 왜요? 기자님은 게이 논란을 자주 휘말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게이 발언 논란부터 하면은 홍진경이 진행하는 KBS EFM 가요광장에 출연해서 토크를 하다가 베를린에서 인상 깊은 장소가 있었다. 거기 가면 메인 스트리트가 있잖아요. 거기 멀티숍들이 이제 게이 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분들이 되게 많은데 자기한테 완전 줄을 섰다는 거예요. 요거를 정확한 사실 판단을 위해서 B가 얘기했던 걸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대본에 써 있는데요. 멀티숍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 가면 남자분들인데 여자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게이란 말은 직접 안 했네요. 정말 저한테 줄 섰어요. 예, 정말 저한테 줄 섰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황당했던. 진짜 책 읽는 것 같다. 왜 나야? 하필 난 아닌데. 진짜 너무나 잘생기고 옷도 너무나 잘 입은 분들이 저도 보면서 저 남자는 진짜 여자애한테 인기가 많겠다 싶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고 밥을 먹는데 옆에서 계속 힐끔거리고 이 결정적인 부분인데 이제 멀티숍들이 옷을 파는 데죠. 바지를 갈아입고 있는데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탈의실이었나 보죠? 문을 확 열고 들어와서 자기가 막 해주겠다고. 뭘 해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바지를 치켜 올려주겠다는 거겠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까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까고 싶었다. 우월한 수컷 B한테 까이면 되게 아플 텐데. 돌아가는 성기 360도. 오늘은 안 하고 넘어가나 했더니. 매직 스틱, 맨이에요, 맨. 그래요. 이 까고 싶었다라는 말이 방송 부족함 용어죠. 근데 이게 결국 논란의 중심이 되는 거는 게이를 까고 싶었다라는 식으로 이제 들린다라는 거죠. 아니면 내 지퍼를 올리고 싶은 그놈에 대해서 까고 싶었다는 건지 그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사들은 뭐 어떤 기자의 블로그도 뭐 들어가 봤더니 게이 까고 싶다. 발언 논란 뭐 이렇게 써가지고 기사를 내보냈던데 좀 저질스럽게 낚았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사이트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논쟁들이 오고 가고 있고요. 저는 좀 이게 이 우리나라에서 소수자 문제를 다루는 방식이 전형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전형적인 거죠?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상대를 되게 대상화시키는 거예요. 대상화시켜가지고 특히 그 진보 진영에서 이런 문제를 다가갈 때 이런 식으로 많이 다가가는 것 같은데 개인으로 보지를 못하고 당위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죠. 정치적으로 올바르려고 하면서 일단 이 사람을 개인화시켜가지고 개인의 문제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고 있는 시각 자체가 대상화를 시킨다는 거예요. B라는 애가 탈의실에 가서 게이로 아마 예측이 되는 누군가가 바지를 올려주려고 했는데 까고 싶었다라는 팩트를 가지고 성소수자 문제로 이거를 다룬다는 거죠. 특히 진보진영 쪽에서. 근데 저는 그게 참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개인화시키지 못하고 깐다고 할 수 있을까요? 정치적으로 올바르려고 하는 이 성향 자체가 굉장히 진보 진영에서 강하죠. 너무나 강하고
이런 소수자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이 저는 진보 진영이라고 봐요. 이거는 정말 이 자아 비판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아주 성질이 나는 부분인데 이 서열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도덕적으로 우월하다 혹은 이 진보 진영의 담론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있다. 만약 지웅 씨 같으면은 이런 데 갔어요. 근데 뭐 이런 성향 가지신 분이 바지를 막 올려준대. 그럼 난 까고 싶지.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성향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리고 나는 자 문제를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죠. 탈의실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있는데 네. 누가 여자분이 문을 덜컥 열고 들어와서 바지를 대신 올려주겠다라고 했어. 나는 까고 싶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인화시켜서 현재 씨처럼 개인화시켜서 생각을 하지 못하고 이거를 쉽게 접근하지 못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수자 문제는 굉장히 어렵고 네. 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발언하기 쉽지 않게 만든다. 그러니까 개토화시키는 엄숙주의가 거죠. 있어요, 진짜. 무슨 주의? 엄숙주의. 엄숙주의. 네. 개토화를 시키는 게 굉장히 문제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태국에 갔을 때 트랜스젠더 언니들이 막 와가지고 저를 한치의 의심도 없이 트랜스젠더라고 막 믿으면서 막 가슴을 막 주물럭거리면서 막 베이비 너 이렇게 작게 했니? 막 이러면서 막 그러는데 화를 내고 싶은데 그러니까 뭐 까고 싶을 수도 있겠지만 내가 트랜스젠더가 아니라고 하면 언니들이 너무 상처받을 것 같은 거야. 그리고 끝까지 앉아갖고 트랜스젠더인 척 같이 했는데 태국말로? 아 영어로. 영어로. 네. 그렇죠. 영어로 쓰죠 거기가. 네, 되게 슬펐어요. 부럽습니다. 영어로 그렇게. 아니 뭐 별말 아니에요. 뭐 I'm 뭐풀 뭐 이렇게 또 뭐 이런 식의 아씨. 하여튼 방금 말씀하신 개토화 이거 정말 굉장히 공감 가는 말이고요. B가 만약에 게일도 다 까고 싶어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건 확실히 문제가 되는 그쵸.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니죠. 앞뒤 판단도 확실히 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식의 기사를 써낸다는 건 참 문제인 것 같고. 당연하죠. 이건 어떻게 보면은 B가 추행당할 뻔한 사건일 수도 있는 거예요. 보는 관점에 따라서. 뭐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PC가 약간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베를린 그 사람 참 용감했다. 바지를 올려주겠다. 네. 아유, 어디다 들이대. 그러니까 매직 스틱인데. 돌아갈 것 같은데 이러면서.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요즘 저도 이분 굉장히 관심이 많이 쏠려가지고 예?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 그래요? 장기하 씨에 대한 이야기예요. 저도 만나보고 싶습니다. 인터넷 쪽에서는 이미 대세가 돼버린 것 같은데. 예. DC 인사이드에서 굉장히 요즘 뭐 얼마 전까지는 전스틴 빠삐눈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던 반면에 네. 지금 이제 장기하와 얼굴들의 그들이 뭐 이게 방송 출연했던 방송분들이나 네. 이런 거를 갖다가 편집을 해가지고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저도 봤어요. 예. 아유, 어찌나 문학적이던지. 달이 차오른다, 가자. 싸구려, 커피. 달이 차오른다, 가자. 진짜 멋진 것 같아요. 이제 매 방송마다 성대모사를 하나씩. 잔이윤이 문제였어. 어쨌든, 네. 그리고 또 뒤에서 안무하시는 미미 시스터즈. 춤만 좀만 잘 췄으면 껴달라고 진짜 애걸복걸 하고 싶은. 근데 그게 뭐 사실 잘 추는 춤이라기보다는. 아니, 그래도. 예. 굉장히 무표정으로. 네. 굉장히 무표정으로 팔을 휘두르는데. 일명 촉수춤이라고 그러죠. 촉수춤. 진짜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특히 이제 뭐 음악성도 뭐 결코 떨어지지 않는 단순히 뭐 이미지적인 부분으로 어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장기하와 얼굴들의 싱글 앨범이,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장기하 씨 싱글 앨범인데 싸구려 커피. 네. 요게 아주 폭발적인 판매로. 폭발적 판매. 여기에는 정작 달이 차오른다가 안 들어 있어요. 그래요? 이 앨범에는 저도 샀는데 지금 신촌 세 곳의 레코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이 주문이 폭주를 해가지고 생산량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대요. 네, 직원의 능력상 일주일에 500장이 최대. 대단합니다. 이분이 근데 저기 엄친하던데 보니까. 학벌은 일단 엄친해요. 학벌이 엄친하고 생긴 것도 사실 그 정도면 굉장히 준수한 거죠. 그래요? 예쁘던데. 근데 왜 그래? 글쎄요. 뭐 이렇게 딱 보기에 다듬은 수염이 아닌데. 또 이상한데 집착한다. 이게 한국 남자들이 이 양키 피가 많이 안 섞여 있어가지고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저기 서양 피가 많이 섞여 있잖아요. 수염이 멋있게 난다고 이렇게 턱이랑 이렇게 쫙 연결돼가지고 콧수염이랑 턱수염이랑. 우리나라 사람들은 되게 이상하게 나거든요. 잘나봤자 임꺽정이야. 근데 이 장기하 씨는 간신이고. 근데 이 장기하 씨는 수염이 이렇게 연결되는 박찬호식 수염은 아닌데. 예쁘게 잘났더라고요. 잘 나가다 웬 또 수염 패티시? 그러니까 뭐 잘생겼다는 거지. 왜 앞에 나와가지고. 수염이 좋다는 거잖아요. 무슨 멋지다 마사루야? 수염부야? 뭐 근데 이 음악만 언뜻 들어보면은 이 송창식, 김창완, 특히 김창완 씨 생각이 많이 나요. 그 생각 많이 나요. 예, 정말 김창완 씨의 이 보컬 특색이 굉장히 확 드러나는 그런 식의 목소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그 화면을 지금이 뭐 무슨 88년이다 이럴 좀 있겠어요.
진짜 아주 특이한 사람이 나타난 것 같은데 예, 아주 관심이 좀 간만에 기대됩니다. 관심이 집중이 되는 것 같고 예. 정말 이 기획사에서 판에 찍듯이 만들어내는 가수들 네. 이런 팀들 사이에서 굉장히 선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게요. 만약에 아마 요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장기하 씨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예. 장기하를 한번 저기 검색어를 쳐보세요. 아우 진짜 재밌어요. 한번 꼭 보세요. 재밌어요. 예. Rock Hilvey main dish. 오늘의 이 무시무시한 메인 디시로 한번 들어가 보죠. 예, 간이 쪼그라드는 느낌. KBS 문제인데요. 네. 일단 뭐 격주에 한 번씩 지금 대통령 주례 연설 방송이 두 회에 걸쳐서 나왔죠. 네. 앞으로도 누가 계속 듣고 할 싶다고. 거래요. 그걸 누가 듣고 싶다고. 네. 근데 앞으로도 계속 할 거래요. 합의가 된 상태고 청와대랑. 네. 뭐 청와대 입이냐, 이 뭐 땡전 뉴스도 아니고 관제 방송이냐라는 네. 비난을 듣고 있는데 네. 지금 진짜 문제가 되고 있는 건 개편 바람이에요. 아주 심심하면은 사람들이 이제 피켓을 드는 세상이 왔는데 지금 KBS에서도 기자랑 PD들이 취재랑 제작 현장에 나가시는 게 아니라 사내에서 집회를 열고. 네, KBS 그 1층에 가면은 분위기가 되게 웃겨요. 어떤데요? 이 농성하시는 분들은 까만 옷을 입고 계시고요. 네. 그리고 얼마 전에 저기 요즘 한참 공채 중이거든요. 아나운서도 공채하고 어제 보니까 저기 성우도 공채 떴던데. 다들 또 정장 입고. 그렇죠. 그리고 주로 이제 밝은색 정장 입고 나오는데 네.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되니까. 장난 아니다. 나 이 회사에 들어가고 싶어. 천막 농성은 하고 그래서 있지만. 농성하고 있죠. 이런 거구나. 참 뭐 재밌는 분위기인데 정말 시기가 거꾸로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완전 거꾸로 가요. 예, 요번 개편 사태는 진짜 문제가 커요. 네. 한번 본격적으로 얘기를 해보죠. 일단 KBS가 늘 입에 물고 있는 말이 뭡니까? 이 자기들의 수사, 국민의 방송이었잖아요. 공영방송이죠. 공영방송. 공영방송이 뭔가를 한번 짚고 음.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사익을 추구하려고 하지 않고 상업적인 그렇죠. 이득을 획득하려고 하지 않고 공공의 이득을 위해서 하는 방송이다. 그래서 수신료 말고 다른 거에 의지하지 않고 공영을 위한 방송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근데 온전히 우리 공공의 세금으로 복리를 운영이 위한 되겠죠. 거. 예. 근데 지금 누구의 복리를 위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정권의 방송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대통령 연설이 아까도 앞서 말씀드렸지만 2회에 걸쳐 나왔고 네.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 거기에 맞물려서 미디어 포커스 그리고 네. 시사 투나잇이 폐지가 됐어요. 이게 뭐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실 것 같은데 KBS를 공영방송이라고 그런 수사를 쓸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 딱 마지막 두 개였어요. 보루잖아요, 이게. 시사 투나잇 미디어 네. 포커스가 딱 두 개. 요게 네. 정말 KBS 하면은 뭔가 신뢰를 떠올리고 공정성을 떠올리게 되는 마지막 카드였는데 그렇죠. 요걸 없앤다는 거죠. 예, 지금 또 KBS에서 마지막 방송 하는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윤도현의 러브레터, 사이다, 좋은 나라 운동본부, 경제 비타민, 감성 매거진, 행복한 오후, 입 아프네, 단박 인터뷰 등이 이번 주에 최종 회의를 다 준비하고 있다고 그러네요. 마지막 방송 투성이네. 무슨 알퐁스 도대입니까? 참. 이게 결국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네. 경비 절감을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있죠. 예, 겉으로는 뭐 내부 인력으로 돈을 아끼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부 인력이라 하면 뭐 자사 아나운서들이나 예. 그래서 아나운서 공채도 이번에 확 했고 네. 일단 연예가 중계를 진행하던 김재동 씨는 이 아나운서 한석준 씨로 교체가 되고요. 예, TV는 사랑을 싣고는 임성훈에서 전인석 아나운서. 또 체험 삶의 현장도 이용열 씨에서 김현욱 아나운서로. 네, 비타민을 진행했던 강병규는 전현무 아나운서. 특히 이게 좀 문제가 됐었는데 네. 6년이 넘었죠. 윤도현의 러브레터가 폐지가 되면서 아예 예. 윤도현 씨도 이제 그만두고 네. 다른 게 신설이 되죠. 이하나 씨가 하던데요. 아, 그래요? 이하나의 페퍼민트. 이런 후속 프로그램이 준비가 돼 있고. 근데 지금 경비 절감을 외치고 있는데 속을 들여다보면은요. 윤도현 씨는 지금까지 회당 180만 원 받고 있었거든요. 이게 뭐 되게 많이 받는 건가요? 아니죠. 네. 처음에 150만 원 받고 있다가 네. 6년 동안에 딱 한 번 30만 원이 인상이 된 건데 네. KBS에서 가장 많이 이 경비가 들어가는 MC가 네. 누굴 것 같아요? 글쎄요. 유재석 씨랑 강호동 씨 아니겠습니까? 아. 이분들은 이거는 180만 원은 뭐 웃기지도 않는 소리고. 그렇죠. 껌값도 안 되겠네. 지금 들여다보면은요. 근데 유재석 씨, 강호동 씨는 건재하고요. 네. KBS에서 지금 프로그램이 해피투게더, 네. 당신의 결정,
네. 여유 있는 밤, 어휴. 슈퍼 TV 일요일은 즐거워.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나와요 거의. 이거 그대로 가고 네. 그리고 정말 이 돈 잡아먹는 방송 1박 2일도 그대로 가지 않습니까? 화난다. 네. 근데 이러면서 경비 절감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자른다라는 게 말이 안 되고. 예, 손범서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아침 프로그램에서 동료 출연자가 같이 출연료를 낮춰서 계속 같이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대답은 묵살. 자, 그리고 이 정말 토론 프로그램의 교과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심야 토론 요 정관용 사회자가 하차를 해요. 이번 개편을 계기로. 네. 근데 진짜 이 정관용 씨가 프레시안의 이사로 활동 중이기도 하죠. 아유, 사실 네. 성향 때문에 이 바뀐 것이다라는 말이 많은데. 어떤 분들한테는 빨갱이로 보이겠네. 프레시안 이사라고 하면은. 근데 실제 심야 토론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정관용 씨는 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중립적이에요. 이름이랑 똑같겠죠. 예. 정관용, 정중립. 네. 진짜 좀 너무한다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중립적인 그 진행을 하시는 걸로 유명하신 분인데 네. 이런 분을 갑자기 하차를 시킨다는 게 좀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그걸 경비 절감이라고 절대로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뭐 분명히 꿍꿍이가 있다. 좀 외주 제작사 같은 경우도 경비 절감 때문에 굉장히 그 철퇴를 맞고 있는데 네. 이미 뭐 정현주 KBS 전 사장이죠. 예. 이 시절에 뭐 30%까지 삭감 당했었는데 요번에 추가 10%를 더 삭감을 당했죠. 뭐 갖고 방송 만들어요? 예, 외주 제작사들이 굉장히 그 형편이 어렵던데. 예, 외부 협찬 조건을 완화한 대신에 이전에 20% 내외를 냈던 수수료를 이제는 50%나 떼겠다고 한다. 앞으로 외주 제작사들은 협찬을 확보하기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덤빌 것이다. 공영성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는 것 같다라고 말한. 50%를 떼겠다는 50%? 거는 이게 뭐예요? 네. 이거는 프로그램을 만들지 말라는 얘기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주 제작사들은 만들어야겠죠. 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적으로 저하가 되겠죠. 그렇죠. 개판이 PPL 되겠지. 하려고 또 난리를 칠 거고 어쩔 수 없는 거고. 참.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게 KBS 이번 가을 개편이 연송화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연송화. 네. 어떤 식으로 연송화가 됐습니까? 예, 일라디오는 뉴스 시사 전문 채널을 그냥 필요 없어 종합 채널로 바뀌었고 종합 정보 채널이죠. 방금 말씀하셨던 시사 투나잇, 미디어 포커스 이게 사실상 폐지죠. 시사 터치 오늘 미디어 빗병으로 바뀐다고 하는데 이름을 바꾼다는 건 참 상식 이하의 조치인데. 그렇죠. 참 단박 인터뷰는 미담을 전하는 느티남으로 대한민국 일요일 밤, 국민소통 버라이어티 뉴스왕, 조선남녀 상렬지사 등 연성 토크 프로그램을 늘리는 거를 골자로 하고 있네요. 제목도 진짜 촌스럽네. 보기도 싫어. 느티나무나 앞마당에다 심든지. 조선 남녀 상렬지사를 내가 지금 왜 봐야 돼. 느티나무 요거는 뭐 미담을 전한다는데. 진짜 좋은 생각하고 샘터로 충분해. 텔레비에서까지 보고 싶지 않아. 미담을 전할 게 뭐가 그렇게 많이 있을까 모르겠네요. 그러니까요. 자,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이런 것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개편의 특성인데. 네. 내부적으로 네. KBS 이제 이 노조 측이나 대책위 쪽에서는 요번에 이병순 신임사장 취임 후에 일어난 이런 일련의 격변들을 네. 병순사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사극 같아요. 병순사화. 일단 공영방송 사수를 위한 KBS 사원 행동 이게 정식 명칭인데 대책위에 네. 이번 가을 개편을 코드 개편, 네. 또 밀실 개편, 네. 또 주체 개편이라 불러요. 어휴, 무섭습니다. 재밌는데. 예, 코드 개편이라는 거는 아마도 전 정현주 사장 색깔 지우기를 말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밀실 개편은 일선 PD는 물론이고 CP급도 모르게 진행된다. 또 다른 개편 코드로 좀 얘기를 하는 게 주체 개편인데. 네. 자, 이명박 정부의 언론관이 KBS는 국정 철학을 구현하는 국가 기관 방송이어야 한다라는 건데. 네. 자, 우리가 교과서적으로 배운 내용을 환기를 해보자고요. 네. 언론이 체제 선전도구로 활용이 돼요. 이거 어디서 하는 겁니까? 북한이요. 그러니까 북한 공산주의 국가에서 하는 거죠. 네. 정확히 얘기하면은 네. 공산주의 국가에서 네. 하는 건데 네. 이거를 공영방송에서 하겠다라는 거는 이명박 정부 언론관이 북한의 주체사상과 굉장히 닮아 있다. 그래서 요 대책위 쪽에서는 사회주의적 언론관이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거 주체 개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뭐 정말 전두환 네. 대통령 시절도 아니고 오공도 아니고 진짜. 조금이라도 비판적인 의식을 드러내는 프로그램들은 숙청하고 예. 자르고 예.
이거 뭐 스탈린 시대도 아니고.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놈 있으면은 야, 돈 아껴야 돼 이러면서 다 내부 아나운서로 교체해버리고. 예. 결국 이 어용방송으로 전락하는, 그러니까 정확히 얘기하면 관영방송으로 전락을 하는 건데 네. 요거를 우리가 보고 있어야 하는 거냐, 해야만 하는 건지. 우리 세금으로 운영이 되는 방송사인데. KBS가 이렇다는 게 더욱 실망인 게 영국의 BBC도 공영방송 아닙니까? 2006년도에 그 닐 부어맨이라는 그 칼럼니스트 겸 이벤트 기획자가 왜 나는 루이비통을 불태웠는가라는 책을 썼거든요. 예, 그렇죠. 그 책을 쓰는 게 자기가 브랜드 중독자였다. 나는 브랜드의 허상에 속고 살았다.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이 브랜드 상품들을 다 불태우겠다. 그래서 공무원을 하나 섭외를 해가지고 광장에서 그 화형식을 했어요. 그거를 유일하게 보도한 데가 BBC밖에 없었거든요. 공영방송이죠. 왜냐하면 아무 광고나 이런 외압 같은 거에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물론 그만큼 인기도 없지만 하나도 꼴릴 것도 없으니까. 그런 가오라도 하다못해 있는데 우리나라 공영방송 좀 알아서 기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방송이 뭐 하나가 뭐 엎어진다거나 네. 없어진다거나 MC가 교체가 된다거나 네. 패널이 교체가 된다거나 할 때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시청률이죠. 네. 시청률인데 과연 그러면 미디어 포커스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에 해당이 되느냐, 시사투나잇이나 미디어 포커스가 해당이 되느냐 보면은 전혀 그렇지 않죠. 시사투나잇 같은 경우는 동시간대 최고의 시청률이었어요. 네. 이 세계 방송사 중에서 광고 판매율도 계속 제일 높았고 5년간 67억 원을 벌어들인 방송인데 요거를 67억 원. 요거를 코드 인사 때문에 바꾼 거예요. 그리고 미디어 포커스 같은 경우도 그 동시간대 방송되는 프로그램들 중에서 굉장히 경쟁력을 갖춘 유일한 비평 프로그램으로 이 아주 이름이 높았었는데 네. 요거를 폐지한다라는 게 이게 좀 결격 사유가 있냐는 거죠. 이러려면 뭐 공영 방송이다 이런 이름까지도 포기를 해야죠. 정말 놀라운 일인 것 같은데 진짜 참 계속 전달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우리가 계속 시기가 거꾸로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정말 상상도 하지 못했던 일들이고. 네, 너무 거꾸로 가요. 아까 그 연성방송 이런 거는 전두환 때 프로야구 같은 걸로 남들 시민들 신경 돌리려고 하는 또 그게 생각나요. 예, 3S 정책이라고 했었죠. 예. 근데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바보를 만들고 있는데 진짜 네. 무서운 거는 무력감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맞아요. 예, 무력감과 자조감. 그래, 네. 해라, 쌍. 그러고 많은 거죠, 그냥. 네, 또 욕했어. 예. 네. 시계가 거꾸로 가네, 쌍. 하고 그냥 많은 거예요. 네, 내가 아니, 해봤자 뭐 있나?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뭐 촛불 들어봤자 바뀌겠어? 네. 쌍. 뭐 그러는 건데. 그렇죠. 촛불에서나 이득 보지. 뭐 이런 생각이 자꾸. 그럼 대통령은 거죠. 저 촛불을 제공한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아라. 뭐 이런 어명을 내리기도 하고. 그렇죠. 제사집 남은 거다. 막 이러면서. 놀라운 일인데. 네, 맞아요. 자, 지금 벌써 네. 이 KBS 보도만 살펴보더라도 굉장히 정권의 관련 방송이 됐구나라는 생각이 확실히 들게 돼요. 이제 예전의 KBS가 아니고 지금의 SBS보다 훨씬 심한 상태로까지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달 대통령 관련 뉴스가 타사에 비해서 30%가 더 나갔어요. 30%. 3%가 아니죠. 또 상징적인 일이기도 한데 이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했었던 공정택. 아주 네. 꼴배기 싫은 교육감. 아유, 혈압올라. 네. 예, 지난 31일이었죠. 서울시 교육위가 이 대원중학교하고 네. 영훈중학교를 국제중으로 결국 지정고시를 했어요. 네. 이 국제중에 관련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죠. 일단 예. 학비가 엄청 된다 그러던데. 그렇죠. 네. 공정택 씨의 이 주요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사실 그 전에 이 지난 그 15일까지만 해도 뭐 국제중학교 설립이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다 해서 이쪽 교육위원회에서는 무기한 보류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뭐 교육위원회의 방침을 이해를 하고 따르겠다라고 교육청이 얘기를 하더니 딱 하루 만에 이 국제중을 그냥 무조건 추진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요번에 이제 교육위가 항복을 한 거죠. 근데 요 문제를 가지고 3사가 요 보도를 하는데 MBC는 굉장히 적극하게 네. 여러 가지 문제 분석들 그리고 이 국제중학교 관련해 가지고 논란이 어떤 식으로 있었는지 더불어서 공정택 씨 이 국감이었죠. 출석 안 했죠. 아프다고. 참, 뭐 어디가 아프기는. 멀쩡해 보이더만. 네. 술도 엄청나게 퍼먹는다면서 무슨 혈압이 문제라고. 어쨌든 그런 문제까지 포함을 해서 보도를 했었는데 SBS도 뭐 문제가 있었다라는 정도로 보도를 했고요. KBS 같은 경우는 보도를 함에 있어서 아예 문제 자체를 거론을 안 했어요. 이런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걸 생략을 해버린 거죠, 아예. 에이. 참 놀라운 일입니다. 공영방송이 아니고 국영방송이네. 방송사를 잡아먹겠다는 이명박 정권의 야심이 네. 슬슬 드러나고 있고 표피화되고 있고 이게 굉장히 뭐 별다른 아주 효과적인 저항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공포스러운데 그렇죠. 그 중심에는 결국
최 씨가 있죠. 최시중 방통위원장. 네. 이 사람 뭐 코드 인사로 당시에도 문제가 됐었고, 요 분이 이 당시에 뭐 김일성 국정원 2차장하고 나경원 의원 또 이 사람 진짜 꼴보기 싫은데 이동환 청와대 대변인 이 사람들 만나가지고 KBS 대책을 논의를 했었고, 그러니까 최시중 이후에 이런 것들이 다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YTN 구본홍 사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쵸. KBS 이번에 이병수 사장 바뀐 것도 네. 중심에는 다 이 최시중 위원장이 있는 거예요. 방통위원장이. 네. 전 진짜 이 기자의 한 명으로서 정말 배신감을 느끼는 게 국회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의장을 포함해가지고 부의장도 포함해서 40여 명인가요? 다 기자 출신이에요. 다 기자 출신이고 그 중에서도 최시중 씨는 방통위원장을 부르고 싶지도 않고, 최시중이는 동아일보 정치부 기자였는데 네. 그 유신 때 네. 그런 사람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한 보도를 했다가 걸려가지고 엄청난 고문을 당했던 사람이에요, 이분이. 너무 막 성고문까지 당하고. 이런 사람이 지금 언론의 자유와 이 적확한 보도에 대해서 부르짖었던 사람이, 고문까지 당했던 사람이 저 언론의 자유를 억압을 하고 있어요. 대체 왜 그런 걸까요? 공영방송을 관영방송으로 바꾸고 있고. 왜 그런 거 세월을 다 그렇게 만드나? 40년 있다가 허수용 기자님도 조갑제 되나요, 그럼? 돈 많이 벌겠네요. 진짜 끔찍한 것 같아. 있고, 네. 네. 이 최시중 위원장 얼마 전에 그 국감 때 이 공정택시는 안 나왔지만 최시중 위원장은 국감 때 나와가지고 네. 사이버 모욕죄를 빨리 도입을 해야 한다고 막 최신실법. 네, 막 목에 울대를 세우던데. 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론에 막 입을 막고. 그리고 지금 언론의 힘 굉장히 상당수가 지금 인터넷 쪽으로 많이 넘어가 있죠. 그럼요. 예, 댓글 하나가 어떤 하나의 미디어로서 작용을 하고 있는 세상인데, 그런 세상까지 지금 억압을 하고 통제를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거 정말 그 끔찍한 문제라는 걸 우리가 자각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언론 장악되고 인터넷 장악되고 우리 무슨 할 말 있겠습니까? 어디다가 얘기를 해야 무슨 뭐 지금 뭐 단순히 블로그에 뭐 딴지식으로 올리는 거 다 검열돼요. 그럼요. 사이버 모욕죄 이거 신설이 되면은 전부 다 지금 기존까지는 친고죄였지 않습니까? 이런 모욕죄. 근데 지금 이 사실 있는 모욕죄 자체도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가지고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강한 그 통제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사이버 모욕죄라고도 아주 강력한 억압을 하고 이 범죄 행위로서 다스리겠다라는 거는 정말 그 조지 오웰의 뭐죠? 1984죠. 네. 빅브라더가 되겠다는 자처를 하는 건데 이게 되게 의미심장한 것 같아요. 지금 놈들이 이렇게 효과적으로 우리를 잘 다스리고 있는 게 이 무력감 때문인 것 같아요. 서울 시내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불과 반년 전이 이렇게 촛불 들고 왔다 갔다 하던 때인데 그게 되게 옛날 일 같고, 이 KBS 같은 경우에도 그때 가셨었어요. 광화문에서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죠. 여의도 가자면서 그 마포대교를 막 걸어가지고 가는데, 그때의 그 열정이나 어떤 분노나 그런 게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을까. 전 국민의 애늙은이 혀가 급격하게 지금 뭐 그렇지 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우리의 큰 적인 것 같아요. 끔찍하죠. 아까 사이버 모욕죄 얘기를 했었지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가지고 늘 문제가 되는 데가 어디입니까? 싸이월드죠. 네. 지금 우리 그 커뮤니티 관련 인터넷 사이트 중에서 싸이월드만큼 개인정보 철저하게 다루는 데가 어디가 있어요? 그럼요. 한 군데도 없어. 싸이월드가 제일 강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식으로 이 개인정보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억압적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 데에서 개인정보가 오히려 가장 많이 유출이 되고 있다는 게 하나의 상징인 거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참 끔찍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아주 효과적으로 이 당위에 의한 게 아니라 정말 참여하고 싶은 그런 공공의 장을 만들어서 확실하게 국민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장이 빨리 마련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국민 여러분 또 재밌게 연애하시고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씩씩하게 사시고 이런 칙칙한 분위기에 우리 지지 말아요. 꼭 행복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어느 정권 때나 코드 인상이 있어 왔었는데 정말 뭐 무섭다는 생각이 들고. 예, 이제 이렇게 방송 탄압이 자꾸 이렇게 되면 우리만 남은 보루가 될지도 몰라요. 지금 사명감을 갖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기본으로 우리가 TV 컨텐츠를 다루는 프로인데 정말 TV 컨텐츠에 주력을 해가지고 다루려고 해도 결국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일 큰 현안이니까 어떻게 이런 이 국민들이 TV를 켤 때는 뭔가 쉴 곳을 찾는 느낌으로 TV를 켜는 건데 키면은 참 눈도 작고 못생긴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소리 나고 앉았고. 미국은 참 좋겠어요. 덴젤 워싱턴 같이 생긴 대통령이 생겨서. 그러네. 맞다. 덴젤 워싱턴 닮았구나.
되게 감지 않았어요? 그 오바마 대통령 당선됐을 때 예. 인터넷 조선일보 일면 톱 기사가 뭔지 아셨어요? 그 메인 기사가? 아니야? 이거 아시죠? 솔직히. 아니 뭐 기대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게 그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신임 그러니까 대정자 예. 내년에는 사주가 찰떡궁합이란다. 뭐 이런 게 메인 기사에다가 미국 대통령이랑 우리나라 대통령이랑 내년에 찰떡궁합이다. 좀 짝짓기를 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신방을 마련해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그 조갑재랑 전유옥 씨는 오바마 좌파 아니다. 막 그런 얘기하고.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좌파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오바마와 이 북한과 한국의 좌익들이 서로 연대하는 거를 우리가 아주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던 사람이 한 달 만에 오바마 이 당선자는 좌파가 아니야, 좌파라고 하면 안 돼라고 이 얘기를 하는 이 한 입으로 두 말하는 달인 조갑재 씨가 그러니까 아니 대단한 우파 것 같아요. 나침반이라면 왜 이렇게 흔들려요? 나침반 바늘이 두 개인가? 그러니까 이러다가 좌파 정부가 되는 게 아닐까? 이게 잘 보이려다가 막 당선되고 나서 5번째로 전화 받았다고 자랑도 하고 그래요. 그러게요. TV라도 보면서 좀 웃게 되는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라고 있습니다. 예.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구성 김진아, 연출 김윤상, 제작 오디언이었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